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 디지털 부업으로 돈 벌게 해주는 채널 코인 부업 연구소입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부업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코인 부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블록체인 지갑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인 거래소 이용자는 1000만 명에 달하지만 지갑을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은 5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즉 0.5%만 지갑을 활용한 코인 에어드랍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영상을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코인 돈 복사를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크립토 지갑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들 건데요. 지갑 다운로드와 사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지갑은 회사가 관리하는 지갑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 지갑을 대신 관리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회사는 회사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지갑을 관리하게 됩니다. 특정 코인만 전송이 가능하고 에어드랍도 거의 주지 않고요. 반면 메타마스크를 만들면 개인이 스스로 지갑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까먹어도 물어볼 수 있는 고객센터가 없어서 지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블록체인 어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갑이 없으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투자 행위밖에 할 수 없지만 지갑이 있으면 지갑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서비스들의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에 지갑을 연결하고 사용하면 해당 서비스들에서 에어드랍으로 무료 토큰을 주는데 이것을 거래소에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지갑 활동에 가스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스비는 일종의 네트워크 수수료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소액의 이더리움 코인을 가스비로 내야 하고 솔라나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솔라나 코인을 가스비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USDT라고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친구에게 송금한다면 저는 지갑에 송금할 USDT와 수수료로 낼 이더리움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갑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터를 켜시고요. 크롬을 켜시면은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확장 프로그램에서 메타마스크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인증이 되어 있는 메타마스크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크롬에 추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메타마스크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메타마스크가 나옵니다. 이 메타마스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새 지갑 생성 또는 기존 지갑을 불러오기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새 지갑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새 지갑 생성을 클릭하시고요. 구글로 진행할 수도 있고 비밀 복구 구문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비밀 복구 구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구글로 진행해도 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해킹에 취약하다 보니 조금 더 해킹이 어려운 비밀 복구 구문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큰 돈을 넣어둘 것이 아니라면은 구글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비밀번호는 이 기기에 해당하는 메타마스크의 비밀번호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기에서 메타마스크를 다운받는다고 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메타마스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비밀 복구 구문을 저장하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진정한 비밀번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키를 들고 있으면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또는 뭐 다른 컴퓨터 등등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지갑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번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노출이 되면은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종이에 적어 놓게 됩니다. 근데 일단 바쁘시거나 귀찮으시면은
이제 소액으로 일단은 해보시고 나중에 좀 돈을 벌었다, 여기에 돈이 좀 커졌다 하면은 그때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저는 일단 이것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계속을 클릭하시면 지갑이 준비가 됩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어카운트가 1이고 이게 어카운트는 무제한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어카운트마다 이름을 붙여 주실 수도 있고요. 이 계정 주소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 지갑 주소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은 어카운트에서 이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내 지갑 주소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지갑 주소인 것이죠. 그리고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네트워크들의 지갑 주소는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그리고 BNB 체인, 그리고 아비트럼, 그리고 가끔 이제 베이스 체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소가 모두 같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호환되지 않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갑 주소가 다르고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과 호환되지 않는 네트워크다 보니까 지갑 주소가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갑을 사용을 하려면은 메인 네트워크의 가스비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은 가스비로 소액의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스비로 쓸 이더리움을 한국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또는 다른 지갑에서 충전을 약간 해둬야 됩니다.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해서 그 지갑 주소로 돈을 받으면 되겠죠. 아니면 이 받기를 클릭을 해서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해서 나중에 보낼 때 이 지갑 주소를 클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예시로 여기에 약간의 이더리움을 충전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입금이 되었습니다. 약 6달러 정도의 6달러 정도 어치의 이더리움을 입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0.002개의 이더리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더리움이 입금되기 기다리는 동안 이제 지갑 비밀 복구 구문을 백업하라는 안내가 떴는데요. 백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다시 이제 백업 문구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이 백업 문구를 종이에 적어 놔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일단 편의를 위해서 저는 이 메모장에 일단 기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 비밀 복구 구문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일단 메모장에 적어 두었고요. 계속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7번, 9번, 10번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를 질문을 하네요. 수압 7번 수압, 9번 토스트, 10번 stairs, 수압 토스트 stairs, 수압 토스트 stairs. 계속 이렇게 하면 기본 설정이 이제 또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이더리움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이더리움을 USDT,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번 바꿔볼 텐데요. 코인을 먼저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코인을 추가를 할 때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코인은 이더리움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코인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이 추가되지 않았다고 해서 코인을 보냈을 때 이 지갑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코인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갑에 해당 코인을 보냈을 때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이 지갑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코인 추가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 건데요. 코인 추가를 쉽게 하려면은 구글에서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를 검색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USDT 테더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에어드랍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코인들 에어드랍을 받으실 건데 그 코인들은 직접 지갑에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달러, USDT 코인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USDT를 입력을 해서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면 여기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컨트랙트에 나오는 이 주소, 컨트랙트 주소를 복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 USDT라는 코인이 이더리움 메인넷에도 있고 BNB 스마트 체인 메인넷에도 있고 솔라나 메인넷에도 있습니다. 등등등등 여러 개 체인에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이더리움 체인에 USDT 코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이 주소를 복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복사를 했고요. 카피, 다시 메타마스크로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 3개 땡땡땡을 클릭하고 토큰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맞춤 토큰에서 아까 보셨던 컨트랙트 계약 주소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체인에서 계약 주소를 올바르게 붙여 넣으면은 자동으로 토큰 기호가 나오는데 이 기호가 제가 추가한 토큰이랑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다음을 클릭을 하시면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USDT가 추가가 됐죠. 그럼 도지코인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지코인, 도지 코인을 들어가시고 컨트랙트 주소에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네, 도지코인은 이더리움에 없고 BNB 스마트 체인에 있네요. 그러면은 이 도지코인은 보낼 때 DNB 스마트 체인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기 사실 메타마스크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도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코인마켓캡에 로그인을 하셨으면요. 그 체인을 바꾸고 일단은 저는 BNB 스마트 체인에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을. 도지코인은 BNB에 있으니 BNB 체인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토큰 가져오기, 맞춤 토큰, 도지코인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더리움 체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일단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이더리움을 다른 코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갑은 블록체인 앱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키와 같다, 아이디와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블록체인 어플 중에서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해서 이더리움을 다른 코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글에 작성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지갑을 연결을 하는 게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앱은 지갑을 연결하는 것이 로그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은 코인마켓캡에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치게 됩니다. 유니스왑. 그러면은 가격도 나오지만 여기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구글에는 너무 많은 스캠 사이트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연결을 클릭을 하면은 지갑을 연결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다운받은 거는 메타마스크 지갑이니까 메타마스크 지갑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연결을 클릭을 하시면 로그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요. 제 지갑 주소가 오른쪽 위에 뜨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USDT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더리움을 클릭을 하고 0.0005개를 1.5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이거를 USDT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USDT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디파이에서는요 이거를 잘 쓰려면은 USDT는 저희에게 보이는 이름이지만 이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USDT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이더리움 체인의 USDT
컨트랙트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더리움의 USDT 컨트랙트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은 딱 USDT 코인이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검토 클릭을 하고 검토를 하면은 0.0005개의 이더를 1.49달러어치의 49개의 USDT로 바꾸겠냐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받는 거고요. 네트워크 비용과 수수료가 있는데 네트워크 비용이 이제 약 0.16달러 정도가 소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수압을 클릭을 하시면 제 지갑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지갑에서는 이 수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안내를 해주는데 이렇게 뭘 보내고 뭘 받는지 이더리움을 보내고 USDT를 받죠. 그리고 네트워크 수수료로 이더리움을 받는다. 0.2달러 정도 어치의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받는다. 제 지갑 안에는 0.2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컨펌을 클릭을 하면 트랜잭션이 제출이 되고 트랜잭션이 컨펌이 되었습니다. 트랜잭션이 완료되었다고 뜨네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지갑에 들어가 볼까요? 지갑은 아까 확장 프로그램에서 메타마스크를 클릭을 하면은 지갑이 뜨게 되죠. 로그인이 안 됐으면 비밀번호를 다시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활동, 여기 컨펌이 된 걸로 보이죠, 뭔가. 토큰에 들어가면 이제 제 이더리움이 줄어들었고 USDT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USDT까지 바꿔 보았습니다.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에어드랍을 받으시게 될 텐데 그 받으신 코인을 USDT로 바꿔서 지갑에 보관을 하거나 USDT나 이더리움 같이 시가총액이 큰 유동성이 많은 코인으로 바꿔서 그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서 파셔가지고 현금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 코인 부업 연구소에서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와 사례를 숨김없이 공유하겠습니다. 나도 이런 디지털 부업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에 디지털 부업 시작합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영상을 따라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은 구글 폼에 지갑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은 선착순 10분에게 가스비로 쓰실 수 있도록 소액의 이더리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